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운영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사 담당자 최주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운영처에서 근무하는 최준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채용이라든지 임직원 교육, 평가, 상훈 및 상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직, 병가, 특별휴가, 공가 같은 공무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직장 내에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또 작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고충 처리 상담 업무도 저희 인사운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레이 테크는 이제 코레이 계열사로 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고요. 관련 업무로는 이제 철도 차량 정비 및 건축물 유지 관리, 그리고 전기 통신이나 신호 같은 분야의 철도 시설물 유지 관리와 역환경 및 차량 환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채용은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소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역 청소를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를 하시거나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업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본사에서 이분들의 물품이나 근무복이나 급여에 관련된 거라든지 근태 관리, 이런 전반적인 경영 쪽에 관리를 해주는 이제 직군을 일반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직 분들은 저희 대전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칭 일반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제 사업소 전국에 흩어진 사업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역청소, 경비 업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냥 공무직으로 그냥 편하게 저희가 그렇게 좀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저희가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 심사, 경력 및 자격 적격 심사, 그다음 필기 심사, 면접 심사, 채용 신체 검사 및 서류 검증의 단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동안에 이제 소속된 부서장이 시험 사원의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생활, 발전 가능성 등을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 70점 이상이 된 시험 사원에 한해서 저희가 일반직으로 임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기간이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현장관리소장이 되고, 또 최종 근무 성적이 60점 이상이 시험 사원에 한해서 공무직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는 서류 심사, 경력 및 자격 적격 심사, 면접 심사, 채용 신체 검사, 서류 검증 전형 단계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 공무직 채용부터는 실기 심사와 체력 검증 심사 전형을 추가했어요. 일단 실기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 중에서도 현장관리 소장이라든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원, 팀장 같은 이런 직책자들이 대부분 저희 본사 사업관리 담당하시는 분과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문 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컴퓨터 능력, 사무 능력을 보려고 실기 심사를 추가했고요. 또 그 이외의 직책자 분들에 대해서는 다 체력 검증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왜 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지원한 업무 자체가 좀 육체적 노동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분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체력을 가지고 있나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체력 검증 심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레이 테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사진, 나이, 최종 학력상 기재를 안 해요. 대신에 이제 NCS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문항은 매년 바뀌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자기 직무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듯이 그런 사항을 녹여서 말하는 게 이제 서류 전형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관된 자격증만 인정하고 그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사나 어학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그 두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하는 일반직 같은 경우 저희 하는 업무의 대다수가 컴퓨터로 이제 문서 작업으로 대다수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사무자동화 같은 자격증에 다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회계 관련 자격증이나 컴퓨터 관련 산업기사, 기사 이런 자격증에도 가점을 주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 조만간 올라가게 될 일반직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는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맞아. 보면 실수? 코레일 테크인데 코레일이랑 혼동해서 쓰는 건데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복붙하는 사람. 대부분 다 모든 기관이 거의 다 NCS 기반으로 자기소개 쓴단 말이에요. 질문도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그냥 다 그냥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저희는 알죠. 얘 그냥 우리 회사에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네, 낸 거네. 보면 성의 있게 썼냐 안 썼냐 솔직히 보이거든요. 진짜 아까 준호진 말대로 그냥 코레일을 쓴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사업하는지 잘 모르고 관광개발에 뭐 승무원 하는 일인 줄도 알고 저희 회사가 그냥 계열사 중에 하나겠지 하고 뭐 유통처럼 무슨 뭐 스토리웨이 하겠지 뭐 이런 지원자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원서 쓴 걸 보니까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건 꿀팁을 하기도 그런데 좀 저희 회사 입사 지원서 쓰기 전에 한번 저희 코레텍 홈페이지 오셔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연이 어떻게 되는지 뭐 현재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코레일 붙이고 테크잖아요. 띄어쓰기 없이 네. 그런 것도 그거는 뭐. 그런 거 그냥 코레텍 주까지 말하지도 않아요. 경력을 자기 경력을 기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18년 9월 1일 입사해서 19년 9월 1일 퇴사하면 그 기간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9월 2일, 8월 31일 입사했다고 해서 경력을 써서 나중에 경력 적격 심사를 받으면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저희가 매번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다른 사람들 꽤 있으니까 자기 경력 같은 건 좀 확인을 하고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기 전형은 우선 인성검사하고 직업기초 능력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인성검사, 직업기초 능력 모두 6기점 이상 득한 자 중에서 이제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에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아마 좀 필기시험에 대해 궁금하실 점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어떤 과목이 포함되고 문제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최대 관심사일 텐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곧 올라갈 거거든요, 일반직 채용 공고문이.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NCS는 뭐 수능처럼 좀 장기간 보고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NCS는 그냥 단기간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딱 그냥 잡고 시간 재면서 결국은 시간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단기간에 하루 종일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NCS 같은 경우. 코레테크 전용 NCS 문제가 없어요. 아 정말요? 그 NCS 문제집에 이제 뭐 코레일이나 아니면 그런 큰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코레테크 전용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면은 거기에 세부 이제 능력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 걸로 문제를 좀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저희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 관련 강의를 들어도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하시면 돼요. 유튜브 좋게 나왔더라고요. 좀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필요가 없어요, 진짜. 면접은 다대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대다요? 네, 저 면접관 3-4명, 피면접자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면접자 같은 경우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해요.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피면접자 배정 인원을 보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타임에 4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좀 공정성 있는 면접을 좀 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을 이제 내부 위원 50%, 외부 위원 50% 이렇게 각각 50% 반반으로 구성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면접 보는 분위기는 타기관에 비해서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당 한 20분 내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장에 대한 이런 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아무래도 면접 참석을 하실 때 좀 깔끔하거나 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이제 가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랑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거짓 경험을 써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되게 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솔직하게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쓴 거를 좀 읽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업의 영업직은 뭐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약간 다른 부서랑 좀 협조하고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메인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튀는 행동보다는 좀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튀지 말고 그냥 다른 지원자 얘기도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지원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간이 곧 조만간 일반직 채용 공고문이 올라오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하실 분, 그리고 좀 진득히 오래 묵묵히 좀 성실히 다니실 분을 저희는 정말로 절실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처는 성비가 여자 둘, 남자 셋. 급여 하시는 분들 몇 명이죠? 거기 4명 부장님, 대리님 남자, 아, 본인이 여자. 2대2네. 거기가 더 좋네. 거기 4명 코레일테크 했을 때 이거 하나만은 최고다. 성심당 5% 안 돼요. 성심당이랑 3분 거리. 1면 1분